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부분에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하락 처리를 했습니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85% 오늘 빠져버렸고, 엔캠도 빠졌고, 뭐 에코프로그룹주, 뭐 그리고 포스코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빠졌는데, 금양이 오늘 3.96% 상승 처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뉴스 하나를 좀 체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좀 MSCI 지수 부분에 대한 얘기랑 지수 편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금양이. 그리고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먼저 차트랑 수급 처리랑 확인 처리하고 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9,850 원입니다. 뭐 주가 빠진 거에 비해서 뭐 이 정도 상승 나왔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OBV 약간 올랐는데, 아마 인제 요번에 이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미래혁신기술 박람회 참가해서 혁신기술 선보여 해 가지고 사회고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뽑는 거, 그 내용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내용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몽골 몰라 광산을 확인할 수 있는 3D 불 이걸 마련한다고 하고요. 하나는 인제 하이니켈 97% 수준에 도달한 SM랩의 양극재 소재지구 연구개발 성과 얘기할 예정이다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 아마 인제 금양 투자자들이 인제 있기 때문에, 금양이 인제 옛날에 인터배터리 때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도 인제 뭔가 아마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대량 생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부분은 인제 부각을 시키겠죠. 우리는 다른 회사들처럼 뭐 양극재 부분이나 리튬 부분을 이렇게 사 가지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SM랩에,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 SM랩에서 양극재 하이니켈 97% 수준에 달하는 거를 갖고 올 거고, 그리고 몽골 목라광산 이거를 우리가 인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채굴을 해 가지고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뭐 공급 부분이랑 뭐 납품해 주는 부분에 전혀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요번에 부각을 시키면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자금 처리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니까 금형의 고도화된 첨단 기술과 기업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아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금양 다 매도를 했는데 금양은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참,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내리치는 게 맞는데, 지수 자체를 보면 2차 전지를 다 매도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금양만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이런 기관하고 금투하고 다르게 개별 기업을 보고 주가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인제 선물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인제 여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ETF나 그런 거를 매수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인제 조정을 하는데, 오늘 2,608 포인트 진행될 때 당연히 뭐 반도체 섹터는 내려쳤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2차 전지 부분에서 금약만 좀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장막판에 그래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조금 반등시키면서 종가 마감 처리를 했고요. 어쨌든 인제 금양 어쨌든 3.96% 정도 상승하면서 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도 구간은 변동 없습니다. 105,000원 구간 부분까지 있고, 87,000원 구간이 기술적 반등에 의한 반등폭의 가장 상승 부분, 그리고 핵심 물량 뭉쳐져 있는 131,000원 구간에서부터 87,000원 구간, 여기가 1차 매도가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꼭 주의하세요. 유상증자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폭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 49,850원 가격대에서도 빠르게 지금 거의 최저점 부분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다, 오히려 회사에 이득을 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제 편출 가능성이 높아 해서 유한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편출이 안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금양에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11월 달인데 MSCI 편출이 되는 게 이 유상증자 부분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양에서 계속적으로 "유상증자 준비 등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MSCI 지수에 편출이 된다고 하면은 검토 처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그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거래량 늘려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가에 대한 시가총액이 낮다 이럽니다. 이 두 개 올리는 방법은 지금 금양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급 계약. 지금 여기 이것 때 예 미래혁신기술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이때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공급 계약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제는 뭐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건 다 증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인제 수주권에 대한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상증자 이 부분 처리가 되면서 공급 계약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나 다 도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사육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한 6년 정도인가요? 6년 기간 안에 대량의 지금 공급 계약 처리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공시 부분이 나가거나 뭔가 호재성이 나가야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릴 텐데, 분명히 지금 MSCI 지수 편출에 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더 낮아지면서 유동자금이 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금양기업이. 그거는 금양한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라도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이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MSCI 지수 편출이 되려고 했던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반대로 MSCI 지수 편입이 되려고 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도 똑같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나오면서 '아, 단기적으로 봐도 금양을 한 번 정도는 먹고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가 요번에 인제 그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랑 일정 부분 진행 처리되는 거,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기장 공장 제2 공장 공사 일부 차질해 가지고 뭐 지금 중지 처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유상증자 준비 등이 문제없다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좀 빠르게 앞당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좀 많아진 거죠. 요 기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유동자금 유종 주식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어야지 훨씬 유력한데, 저게 만약에 MSCI 지수 편입에 나간 다음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반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지금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회사 전체 주식 발행 숫자의 30%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해야지 기장 공장이 완성이 되고 말 그대로 광산 부분에 대해서랑 이런 그 공급 계약 처리 소재 부품 쪽을 사 오는 거랑 운영 자금이 지금 대금이 완납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시가총액을 맞추고 거래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매수가를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갖고 온 거고, 보시면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가 쭈루루룩 들어가는 게 좀 보입니다. 이게 인제 진짜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100% 자회사 통해서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양을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먹고 나올 수 있게, 인제 말 그대로 수주 공시권 나와 가지고 주가를 확 올려 가지고 가면은 가스권인 243,000원 구간까지 먹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제
많은 오랫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해 보면서 경험상에서 좀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지만 이게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학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의 최하단 구간이고,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갑자기 1-20% 상승철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이라도 먹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87,000원 기술적 반등에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처리 문제로 인해서 단기 반등 나오는 거를 빠르게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저 부분을 조금 찝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어저께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뭔 기업이 크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찝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금양 올려가지고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지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늘 1.45% 빠졌거든요. 나머지 2 차 전지 섹터들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의 SDI도 실적이 예상보다도 잘 나올 거라는 리포트들이 하나씩 나오고가 있어요. 오히려 음 반대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바이오 쪽이 좀 덜 나올 거라는,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덜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RA 법안 부분도 폐지가 안 되고 유지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빠르게 지금 2 차 전지 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별 기업에 대한 선별 작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680 배터리에 대한 공급 처리가 제대로 인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46 파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그리고 "46 파이 배터리가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데?"라고 항상 여쭤보시는데, 46 파이 배터리는 무조건 규격입니다, 규격.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 자동차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자동차는 큰 배터리 탑재하고 어떤 자동차는 작은 배터리 탑재하고 이렇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배터리 크기 조절하기가 너무,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이제 기존의 NCMA 배터리로는. 근데 4680 배터리, 그 46 파이 원통형 배터리들은 이 구격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쉽고 교체 처리도 쉽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규격 조절이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게, 솔직히 말하면 충전 속도,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한 번 충전했을 때 달려가는 거리, 그리고 세 번째가 폭발 문제였는데, 이래서 인제 이거 부분을 처리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꿈의 배터리 얘기가 나왔던 게 전고체 배터리였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규격 조절도 되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 해서 꿈의 배터리라고 했는데, 금양이 이 부분도 훨씬 효율성이 좋으면서 4680 배터리도 훨씬 효율성이 좋으면서 규격도 조절이 되는 469 배터리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양의 배터리는 한 개의 라인에 지금 현대차 부분도 좀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돼 가지고 출시가 되면은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4,500억에 달하는 유상증자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굉장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높은 밸류 가져가시면 좋은 성과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은 수급이 너무 안 좋아져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일에 인제 뉴욕 증시 강세에도 못 올라가는 답답한 증시입니다. 장 초반은 그래도 미증시 상승 및 엔비디아 강세에 반응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되는 변동성의 지수는 2,600 포인트 전후 등락만 반복할 뿐입니다. 계속 답답한 박스권 장세에서도 일부 업종으로 쏠림 장세가 보였고요. 또는 시소 형식 수급 장세만 되풀이되는 답답한 우리 증시입니다. 소외되는 종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외되어 빠지는 구간이고요. 방향성이나 명확한 기업이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건 저평가 기업이건 많은 기업들이 지나고 나서 분명 샀어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쉽사리 우리는 매수 버튼에 손가락이 나가지 않고 엉덩이로 버티자니, 너무 길어질까 봐 그저 빠지면 사고 조금 오르면 파는 소극적인 대처만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밸류도 얘기하고 단기적인 수급도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눌릴 때는요. 사실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나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을 매수를 해 놓고 그냥 '아 절대로 되라.' 아니면 '나 몰랐다.' 하고 그냥 버텨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인제 금일의 현물 매수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기계하고 건설 유통업종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거는 기계하고 화학 금융업종 순매수하는 가운데 장막판에 인제 반도체 업종을 쪼끔 담았습니다. TSMC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 및 수급 전환되는지 살펴봐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제가 인제 왜 너 금양 2 차 전지 얘기하는데 자꾸 삼성전자 언급해 그러는데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지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선물 옵션에서 롱, 숏 걸면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장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르게 좀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투세도 좀 폐지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죠. 옛날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생각나세요? 막 개인 투자자분들 막 지수 1,400 까지 떨어지고 막 들어오니까는 그때도 사실 외국인들이 그 박스권 가둬 놓고 하려고 했던 구간이 몇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막 돈 넣으니까 그대로 날아가서 3,000 포인트까지 쨌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인제는 박스권 가둬야지 하고서 숏을 쳤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면서 청산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서 롱 걸어 놓고 자기네들도 같이 돈 넣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야 돼요. 시장은 그래야 미국 시장처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2,600 포인트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2,608 포인트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2,600 조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마음대로 왔다가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4,000 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하나 가지고 놀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 정도야 뭐. 그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서 3,000 포인트 넘고 3,500 포인트 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참 막판에 쪼끔 흥분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 나오면은 저도 좀 왜냐면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보면서 좀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좀 있거든요. 금양은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안에서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